제가 12살이 될 때까지 단 한 번도 제 진짜 아버지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말을 하던 순간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의 인생은 단 하루 만에 완전히 뒤바뀌었으니까. 회장님, 왜 우리 엄마 사진을 갖고 계신 거예요? 민준의 손에 들린 사진 한 장. 푸른 제주 바다를 배경으로 찍힌 젊은 여인의 모습. 틀림없는 그의 어머니였다. KT그룹 강태준 회장의 주머니에서 떨어진 그 사진 한 장이 13년간 숨겨진 진실의 문을 열어버렸다.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의 손이 떨렸고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내 이름이 뭐니? 그의 목소리가 거의 속삭임처럼 나왔다. 이민준이요. 어머니 이름은 서윤이요. 김서윤. 그 순간 강태준의 눈에서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놀라움, 충격,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깨달음. 내가 몇 살이니? 12살이요. 회장이 벽에 기대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서 쓰러졌을지도 모를 정도로 충격에 빠졌다. 민주는 가슴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이 성공한 대기업 회장이 왜 자신의 어머니 사진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왜 자신의 나이를 듣고 이토록 충격을 받은 걸까? 진실은 종종 우릴 두려움에 떨게 합니다. 강태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준아, 혹시 시간이 좀 있니? 그날 이후 민준의 삶에서 아버지라는 단어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되었다. 12년간 알지 못했던 자신의 출생에 관한 진실. 그리고 그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이 시작되었다. 민준이가 꿈에서 깨어났을 때 창문 너머로 새벽의 희미한 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깬 그는 침대에 누운 채 오늘 있을 현장 학습을 생각하며 설렘에 미소 지었다. 6학년 일반 전체가 가는 대기업 탐방. 담임 선생님은 이 기회가 얼마나 특별한지 몇 번이고 강조했었다. 강태준 회장이 직접 운영하는 KT그룹 본사 방문은 쉽게 성사되는 일이 아니라고. 민준아, 일어났니? 방문 너머로 어머니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네, 엄마. 일어났어요. 민준이가 방문을 열자 어머니 서윤이 앞치마를 두른 채 서 있었다. 항상 그렇듯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미소 뒤에 감춰진 희미한 슬픔이 느껴졌다. 민준이는 어머니의 얼굴에서 자주 그 표정을 발견했다. 웃고 있어도 눈이 웃지 않는 모습. 아직 어렸지만 민준이는 그 미세한 차이를 느낄 수 있었다. 오늘 현장 학습 가는 날이지. 아침 일찍 준비해놨어. 식탁에는 이미 토스트와 계란 프라이, 우유가 준비되어 있었다. 아버지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이준호 아버지는 건설회사 현장 감독으로 일이 많을 때는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도 있었다. 어제도 늦게 들어오셨는지 민준이는 아버지 얼굴을 보지 못했다. 아빠는요? 일찍 나가셨어.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대. 어머니가 대답했다. 민준이는 묵묵히 아침을 먹으며 부모님의 관계를 생각했다. 두 사람이 싸우는 모습은 거의 본 적 없었지만 그렇다고 애정 표현을 하는 것도 본 적이 없었다. 마치 같은 공간에 존재하는 두 개의 평행선 같았다. 가끔 심야에 들리는 어머니의 한숨 소리, 아버지의 늦은 귀가, 그리고 둘 사이의 어색한 침묵은 민준이의 어린 마음에도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신호로 다가왔다. 가방 다 챙겼니? 도시락은 넣어놨고 물통 잊지 마. 네, 다 챙겼어요. 출발하기 전 어머니가 민준이의 교복 하나를 정리해 주었다. 그때 민준이는 어머니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다. 항상 그랬다. 뭔가 불안한 기운이 어머니를 감싸고 있는 것 같았다. 엄마, 괜찮아요? 서윤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곧 평소의 미소로 돌아왔다.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학교에서 재미있게 다녀와.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현관을 나섰다. 그러나 문이 닫히기 직전 어머니가 거실 소파에 힘없이 앉는 모습이 보였다. 민준이의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졌다. 학교 버스는 정확히 9시에 KT그룹 본사 앞에 도착했다. 유리와 강철로 만들어진 50층 높이의 빌딩은 아이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민준이도 고개를 들어 빌딩의 끝을 올려다보았다. 와,
진짜 높다. 옆에서 친구 도윤이가 감탄했다. 담임 선생님의 인솔하에 학생들은 질서정연하게 로비로 들어갔다. 로비는 넓고 천장이 높았으며 곳곳에 현대적인 조형물들이 놓여 있었다. 안내를 맡은 직원이 학생들에게 방문증을 나눠주며 회사 소개를 시작했다. 여러분, KT그룹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민준이는 안내원의 설명을 들으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로비 한쪽 벽면에는 강태준 회장의 대형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의 모습은 카리스마가 넘쳤다. 민준이는 문득 그 얼굴이 어딘가 익숙하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곧 무시했다. 견학은 계획대로 진행되었다. 학생들은 회사의 역사관, 주요 사업 소개실, 직원 휴게 공간 등을 차례로 둘러보았다. 점심시간이 되자 단체 식당에서 도시락을 먹었다. 오후 일정은 더 흥미로웠다. 제품 개발실과 미래기술 체험존을 방문한 뒤 하이라이트인 옥상 정원 방문이 예정되어 있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50층 옥상 정원을 구경하고 내려갈 거예요. 주변 경치가 정말 아름다우니 카메라 준비하세요. 인솔 교사가 안내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0층으로 올라가는 도중 민준이는 갑자기 화장실이 급해졌다. 선생님,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될까요? 그래, 49층에 화장실이 있으니까 거기서 내려. 우리는 먼저 올라갈게. 끝나면 바로 옥상으로 와. 민준이는 49층에서 내려 화장실을 찾아 복도를 걷고 있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급하게 걸어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모퉁이를 돌아 마주친 사람은 다름 아닌 초상화 속의 그 사람, 강태준 회장이었다. 민준이는 놀라 멈춰섰다. 강태준도 갑자기 나타난 어린 학생을 보고 속도를 늦췄다. 그의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고 반대편 주머니에서는 무언가가 반쯤 튀어나와 있었다. 학생이구나. 현장 학습 온 거니? 네. 민준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강태준이 미소를 지으며 지나치려는 순간 그의 주머니에서 무언가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작은 종이 한 장이었다. 민준이는 반사적으로 몸을 숙여 그것을 집어들었다. 오래된 사진 한 장.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찍은 젊은 여성의 사진이었다. 민준이는 사진을 회장에게 돌려주려다 갑자기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사진 속 여인은 다름 아닌 자신의 어머니였다. 평소보다 젊고 훨씬 밝게 웃고 있었지만 틀림없는 어머니의 얼굴이었다. 민준이는 사진을 들고 있는 자신의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저기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 엄마 사진을 왜 들고 있어요? 강태준의 얼굴에서 혈색이 싹 가셨다. 그가 사진을 가져가려고 손을 뻗었지만 민준이는 사진을 놓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하는 거니? 강태준의 목소리도 흔들렸다. 이 사진 속 사람이 우리 엄마예요. 우리 집에도 똑같은 사진이 있어요.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엄마가 말했었어요. 강태준은 말문이 막힌 듯 민준이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민준이의 얼굴을 탐색하듯 살펴보더니 점점 놀라움으로 가득 찼다. 내 이름이 뭐니? 그의 목소리가 거의 속삭임처럼 나왔다. 이민준이요. 어머니 이름은 서윤이요. 김서윤. 그 순간 강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가 벽에 기대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서 쓰러졌을지도 모를 정도로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다. 민준이는 혼란스러웠다. 왜 이 회장님이 자신의 어머니 사진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왜 어머니의 이름을 듣고 이렇게 충격을 받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내가 몇 살이니? 강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12살이요. 강태준의 눈에서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 충격, 그리고 마치 오래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찾은 듯한 깨달음. 민준아, 회장이 심호흡을 하고 말했다. 혹시 시간이 좀 있니? 잠깐 내 사무실에 같이 가자. 민준이는 망설였다. 선생님과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하지만 이 수수께끼 같은 상황이 너무 궁금했다. 왜 이 성공한 기업가가 어머니의 오래된 사진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지. 선생님께 먼저 말씀드려야 해요.
강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비서를 통해 선생님께 연락할게. 걱정하지 마. 민준이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회장을 따라갔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알지 못했던 어떤 진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것. 엘리베이터 안에서 강태준은 계속해서 민준이의 얼굴을 훔쳐보았다. 마치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민준이도 강태준을 관찰했다. 사진 속 어머니의 표정, 그리고 이 남자의 당혹감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음이 분명했다. 저기요. 제 엄마를 아시나요?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강태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알아. 아주 오래전에. 내 어머니와 나는 서로를 잘 알았단다. 민준이의 머릿속에 수많은 질문이 떠올랐지만 엘리베이터가 회장실이 있는 층에 도착하면서 대화는 중단되었다. 강태준과 민준이가 복도를 지나는 동안 회사 직원들은 놀란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회장이 학생과 함께 걷는 모습은 분명 이례적인 광경이었을 것이다. 회장실 문이 열리고 민준이는 넓고 고급스러운 공간에 들어섰다. 한쪽 벽면은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강태준은 민준이에게 소파에 앉으라고 권한 뒤 비서에게 선생님께 연락하라고 지시했다. 민준아, 강태준이 마침내 민준이 앞에 앉으며 입을 열었다. 내가 지금 혼란스럽다는 걸 알아. 하지만 내게 물어볼 게 있어. 집에서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니? 민준이는 의아했지만 대답했다. 아버지는 건설회사에서 일하세요. 현장 감독이시라 바쁘셔서 집에 자주 안 계세요. 그렇구나. 강태준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내 부모님은 사이가 좋으시니? 민준이는 잠시 생각했다. 평소에는 말하지 않던 것들을 이 낯선 어른에게 말하는 것이 이상했지만 무언가 중요한 진실이 숨겨져 있다는 직감이 들었다. 사이가 나쁘진 않지만 뭔가 다른 부모님들과 달라요. 서로 대화도 별로 안 하고 아빠는 항상 바쁘시고 엄마는. 민준이는 말을 멈추었다가 이어갔다. 엄마는 항상 슬퍼 보여요. 웃어도 눈이 안 웃어요. 강태준의 눈이 흔들렸다. 그는 사진을 다시 꺼내 바라보았다. 이 사진은 13년 전에 찍은 거야. 제주도에서. 민준이는 그제서야 깨달았다. 13년 전. 자신이 태어나기 전이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은 자신의 어머니 사진을 가지고 있는 걸까? 그리고 왜 자신의 나이와 부모님 관계를 묻는 걸까? 그때 강태준이 진지한 눈빛으로 민준이를 바라보며 물었다. 민준아, 내 생일이 언제니? 8월 15일이요. 강태준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민준아, 이건 우연이 아닐 수도 있어. 내 어머니와 나는. 강태준이 말을 더듬었다. 바로 그 순간 회장실 문이 열리며 민준이의 담임 선생님이 급하게 들어왔다. 민준아,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학생이 갑자기 사라져서 걱정했습니다. 강태준은 급히 자세를 바로 했다. 아, 선생님. 제가 불러서 죄송합니다. 이 학생이 우연히 제가 떨어뜨린 물건을 주워줘서 감사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혼란스러웠다. 방금 전까지 중요한 무언가를 말하려던 회장이 갑자기 말을 바꾸었다. 선생님은 안도의 표정으로 민준이에게 다가왔다. 다행이네. 자, 민준아, 우리 이제 다른 친구들과 합류해야 해. 회장님께 감사 인사드리고. 감사합니다. 민준이가 기계적으로 말했다. 강태준은 민준이의 어깨를 가볍게 쥐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천만에. 민준아, 다음에 또 보자. 선생님과 함께 나가면서도 민준이는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았다. 강태준은 창가에 서서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충격과 혼란,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슬픔이 뒤섞인 모습이었다. 버스를 타고 학교로 돌아가는 내내 민준이의 머릿속은 오늘 있었던 일로 가득 찼다. 왜 그 유명한 회장이 어머니의 사진을 가지고 있었을까? 왜 자신의 나이와 생일을 듣고 그토록 충격을 받았을까?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하려던 말은 무엇이었을까? 집에 돌아가면 어머니에게 물어봐야겠다고 민준이는 결심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다. 어쩌면 자신이 알지 못했던, 알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강태준은 회장실 창가에 서서 멀어져가는 민준의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손에 쥔 사진은 그의 굳게 담은 입술만큼이나 단단하게 쥐어져 있었다. 13년 전, 아니 정확히는 13년 2개월 전으로 그의 생각이 거슬러 올라갔다. 회장님, 다음 회의 준비가 끝났습니다. 비서의 목소리에 강태준은 현실로 돌아왔다. 오늘 일정 모두 취소해. 자신도 놀랄 만큼 단호한 목소리였다. 네. 하지만 오후에 중요한 이사회가. 전부 다 취소하라고.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개인 사정이다. 양해를 구해. 비서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러나자 강태준은 책상 서랍을 열었다. 가장 안쪽에 자물쇠가 달린 작은 상자가 있었다. 열쇠로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더 많은 사진들과 함께 낡은 편지 몇 장이 있었다. 그는 앉아서 오래된 기억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다. 2006년 봄 서울대학교 캠퍼스. 강태준은 경영학과 4학년이었고 김서윤은 국문학과 3학년이었다. 벚꽃이 만개한 날 도서관 앞 잔디밭에서 책을 읽고 있던 서윤에게 우연히 말을 걸었던 그날이 강태준의 뇌리에 선명하게 떠올랐다. 처음 만난 그녀의 미소, 특유의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눈꼬리, 진지하게 문학을 이야기할 때의 반짝이는 눈빛. 모든 것이 생생했다. 둘은 금세 가까워졌다. 강태준의 차분하고 야망 넘치는 성격과 서윤의 감성적이고 따뜻한 성품은 서로를 완벽하게 보완했다. 함께 캠퍼스를 거닐고 밤새 철학과 꿈에 대해 이야기하고 서로의 손을 잡고 한강변을 걸었던 날들. 내 옆에 있으면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같아. 어느 날 강태준이 서윤에게 말했던 것이 기억났다. 그러나 모든 순간이 행복했던 것은 아니었다. 강태준의 집안은 대대로 기업을 일궈온 재벌 가문이었고 그는 장남으로서 가문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었다. 부모님, 특히 아버지는 그가 명문대를 졸업하고 해외 MBA를 취득한 후 가업을 이어받기를 원했다. 서윤의 존재는 그 계획에 없었다. 아버지,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 아버지에게 고백했던 날 강태준은 아직도 그날의 공기조차 기억했다. 누구냐? 아버지의 차가운 목소리. 서울대 국문과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이름은 김서윤이고 집안은?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 서윤의 집안은 강원도에서 작은 문방구를 운영하는 평범한 가정이었다.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단호하게 말했다. 안 된다. 내 위치를 알아라. 우리 강 회장 집안과 문방구 집안이 어울릴 리가 없지. 더구나 내 앞길을 생각해봐. 곧 미국 유학도 가야 하는데. 강태준은 반발했다.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아버지는 더 강경했다. 선택해라. 그 여자냐, 가문의 미래냐. 강태준은 사흘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서윤과 함께하는 미래를 꿈꾸면서도 어릴 때부터 주입받아온 책임감과 의무가 그를 옥죄었다. 결국 그는 아버지에게 찾아갔다. 서윤이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의외로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럼 거래를 하자. 미국 MBA를 마치고 돌아와서도 그 마음이 변함없다면 내가 다시 생각해보겠다. 3년만 떨어져 있어 보거라. 그것은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강태준은 그게 최선이라 생각했다. 서윤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고 기다려달라고 부탁했다. 3년 후에 돌아와서 널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제주도 바닷가에서 서윤을 품에 안고 약속했다. 그때 찍은 사진이 바로 지금 그의 손에 들린 사진이었다. 서윤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를 이해해줬다. 기다릴게. 꼭 돌아와. 강태준은 2006년 여름 미국으로 떠났다. 처음 1년간은 매일 이메일을 주고받았다. 서윤의 일상, 그녀의 꿈, 그리고 그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에 대한 메시지들. 강태준도 자신의 유학 생활과 그녀를 향한 그리움을 담아 답장을 보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연락은 점차 뜸해졌다. 강태준의 학업은 생각보다 훨씬 고되었고 아버지는 틈틈이 그에게 사업 관련 프로젝트를 맡겼다. 어느덧 이메일은 주 1회, 그리고 월 1회로 줄어들었다. 2007년 12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서윤에게서 마지막 이메일이 왔다. 태준아, 나 중요한 얘기가 있어. 전화해 줄 수 있어? 바쁜 일정에 파묻혀 있던 강태준은 그 이메일을 며칠 후에야 확인했다. 즉시 전화를 걸었지만 서윤의 전화는 꺼져 있었다. 다시 이메일을 보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불안한 마음에 서윤의 대학 친구에게 연락했지만 그 친구도 서윤이 갑자기 학교를 휴학하고 연락이 끊겼다고 했다. 강태준은 급히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연락했지만 그들은 모른 척했다. 특히 어머니는 이상하게 회피하는 듯한 태도였다. 공부에 전념하렴. 내 미래가 중요하지. 불안한 마음을 안고도 학업을 계속해야 했다. 석사 과정과 이어진 경영 컨설팅 업무는 그의 모든 시간을 앗아갔다. 2009년 여름 학위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강태준은 즉시 서윤을 찾았다. 그러나 그녀의 집은 이미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부모님도 이사를 간 뒤였다. 대학교 행정실에서도 김서윤은 2008년 초에 자퇴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강태준은 서윤의 모든 친구들을 찾아다녔지만 누구도 그녀의 행방을 알지 못했다. 마치 서윤은 세상에서 사라진 것 같았다. 아버지, 어머니가 뭔가 알고 계시죠? 마침내 그는 부모님을 추궁했다. 태준아, 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 아이는 너를 기다리지 않기로 했나 보다. 이젠 그만 잊어라. 내 앞길이 창창하지 않니? 이제 회사에 집중할 때야. 강태준의 마음은 산산이 부서졌지만 끝내 서윤을 찾지 못했다. 그리고 3년 후 부모님의 권유로 지금의 아내 정소연과 결혼했다. 소연은 다정하고 지적인 여성이었고 그들은 존중과 우정에 기반한 결혼 생활을 꾸려갔다. 두 사람 사이에서 아들 현우가 태어났고 표면적으로는 행복한 가정이었다. 사업적으로도 강태준은 성공가도를 달렸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회장이 된 후 회사를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서윤에 대한 그리움과 미완의 약속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리고 오늘 13년 만에 그녀의 아들이라는 소년을 만났다. 민준의 나이는 12살, 그리고 생일은 8월 15일. 강태준이 미국으로 떠난 지 정확히 1년 후였다. 산수는 간단했다. 서윤이 마지막으로 연락을 취하려 했던 때는 그녀가 임신 중이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리고 민준의 얼굴. 특히 그 눈매와 콧날은 어릴 적 강태준의 모습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내 아들이었어. 강태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소년이 자신과 서윤의 아들이라면 왜 서윤은 그에게 알리지 않았을까? 아니, 알리려 했지만 자신이 응답하지 않은 것인가? 그리고 서윤은 어째서 다른 남자와 결혼했을까? 그 이준호라는 사람은 민준이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수많은 질문이 강태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는 책상 위에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김비서, 이민준이라는 학생의 주소와 가족 정보를 알아봐줘. 오늘 현장학습 온 학생들 명단에 있을 거야. 네, 회장님.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강태준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13년 전 자신이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민준에게 진실을 알릴 권리가 있었다. 그리고 서윤. 그녀를 다시 만나야 했다. 15분 후 김 비서가 문을 두드렸다. 회장님, 이민준 학생의 정보입니다. 종이 한 장이 강태준 앞에 놓였다.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주소와 부모 이름,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부모란에는 이준호 47세, 건설회사 직원, 김서윤 42세, 주부라고 쓰여 있었다. 이준호. 강태준은 이름을 중얼거렸다.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았다. 잠시 생각하다가 그는 갑자기 기억해냈다. 서윤의 대학 동기 중에 이준호라는 남자가 있었다. 서윤과 자신이 만날 때도 종종 함께 어울렸던 친구 그룹의 일원이었다. 그가 서윤을 돌봐주고 있었구나. 강태준의 가슴이 아팠다.
서윤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다른 남자와 결혼해 살고 있다는 현실이 그를 찔렀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다. 강태준은 소파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민준에게 다가가야 할까? 서윤을 다시 만나야 할까? 자신의 존재가 그들의 가정을 흔들어 놓게 될까? 그의 전화기가 울렸다. 아내였다. 여보, 오늘 일찍 들어오신다고 했잖아요. 현우가 아빠랑 저녁 먹기로 기대하고 있어요. 강태준은 목이 메었다. 미안해, 소연아. 오늘 중요한 일이 생겼어. 좀 늦을 것 같아. 전화를 끊은 후 그는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다. 소연과 현우가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그들도 그의 가족이었다. 하지만 이제 또 다른 가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어떻게 해야 하지? 그가 중얼거렸다. 창밖에는 서울의 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강태준은 창 너머로 보이는 도시를 바라보았다. 그 수많은 불빛 중 하나가 서윤과 민준의 집일 것이다. 13년 동안 자신도 모르게 너무 가까이 살아왔던 것이다. 결심이 섰다. 내일 그는 서윤을 만나러 갈 것이다. 민준이 학교에 간 시간에 찾아가면 둘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진실을 알아야 했다. 왜 서윤이 자신에게 알리지 않았는지, 어떻게 이준호와 결혼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민준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강태준은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들을 다시 살펴보았다. 젊은 시절의 꿈과 약속들. 이제 와서 그 모든 것이 다시 그의 인생을 흔들고 있었다. 서윤아. 그가 사진 속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내일. 우리가 13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되겠구나. 민준이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집은 평소와 같은 고요함에 쌓여 있었다. 현관문을 열자 부엌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요리하는 소리가 들렸다. 책가방을 내려놓으며 민준은 어제와는 다른 눈으로 집안을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평범해 보였지만 동시에 낯설게 느껴졌다. 다녀왔습니다. 민준이 말했다. 왔니? 부엌에서 어머니가 대답했다. 손 씻고 와. 간식 준비했어. 식탁에 앉아 어머니가 내온 우유와 쿠키를 먹으며 민준은 어머니의 얼굴을 관찰했다. 평소 보던 그 얼굴인데 오늘따라 다르게 보였다. 강태준 회장이 들고 있던 사진 속의 젊은 여인과 지금의 어머니를 오버랩해 보니 분명 같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왜 그 사진이 강태준 회장의 손에 있었을까? 어제 현장학습은 어땠어? 서윤이 물었다. 민준은 잠시 망설였다. 어제 있었던 일을 말해야 할까? 하지만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었다. 엄마, KT그룹 회장님이 엄마 사진을 가지고 있었어요 라고 말하면 어떤 반응이 돌아올까? 재미있었어요. 민준이 짧게 대답했다. 회사가 정말 크고 멋있었어요. 어머니는 미소를 지었지만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그 미소에 있었다. 불안함, 초조함. 민준은 확신할 수 없었다. 그 회장님도 만났니? 서윤이 마치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지만 그녀의 손이 살짝 떨리는 것을 민준은 놓치지 않았다. 네, 민준이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잠깐 뵈었어요. 서윤의 눈에 순간적으로 긴장감이 스쳤다가 사라졌다. 그렇구나. 어떤 분이셨어? 잘 모르겠어요. 그냥 잠깐. 민준은 말을 아꼈다. 무언가 이상했다. 어머니가 회장님에 대해 왜 이렇게 물어볼까? 평소라면 학교에서 뭘 배웠는지, 친구들과 뭘 했는지 물어볼 텐데. 숙제 먼저 하고 올게요. 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자신의 방으로 들어온 민준은 침대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어제 있었던 일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회장님의 충격받은 표정, 자신의 나이와 생일을 물어봤던 것, 그리고 마지막에 하려던 말. 민준은 그 수수께끼의 조각들을 맞추려 했지만 아직 전체 그림을 볼 수 없었다. 문득 민준은 결심했다. 어머니의 방에 가보기로 한 것이다. 부모님의 방은 언제나 민준에게 개방되어 있었지만 그는 평소 잘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다. 어떤 단서를 찾아야 했다. 살금살금 부모님의 방으로 들어간 민준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단정하게 정돈된 침대, 화장대,
그리고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민주는 어머니의 화장대 서랍부터 살펴보기로 했다. 첫 번째 서랍에는 화장품과 액세서리가 있었다. 두 번째 서랍에는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세 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 민주는 숨을 멈췄다. 낡은 나무 상자 하나가 조심스럽게 놓여 있었다. 상자를 꺼내 열자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편지, 그리고 작은 소품들이 있었다. 맨 위에 있던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다. 젊은 시절의 어머니가 대학 캠퍼스로 보이는 곳에서 누군가와 함께 웃고 있었다. 그 누군가는 바로 젊은 시절의 강태준 회장이었다. 민준의 손이 떨렸다. 또 다른 사진을 집어들었다. 어머니와 강태준이 한강변에서 손을 잡고 있는 모습. 또 다른 사진에는 둘이 카페에 앉아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다. 그 미소는 민준이 어머니에게서 거의 본 적 없는 진심으로 행복해 보이는 미소였다. 상자 안쪽에는 접힌 편지들이 있었다. 민준은 그 중 하나를 펼쳤다. 사랑하는 서윤에게, 오늘로 미국에 온 지 100일이 되었어. 매일 너를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었어. 학업은 힘들지만 3년 후 너에게 돌아갈 생각을 하면 모든 것이 견딜만해. 약속했잖아. 돌아가서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그때까지 기다려줘. 영원히 사랑하는 태준. 민주는 충격에 휩싸였다. 어머니와 강태준 회장은 과거의 연인 관계였던 것이다. 그런데 왜 어머니는 아버지와 결혼했을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다른 편지들도 비슷한 내용이었다. 사랑의 표현들, 미래에 대한 약속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편지들의 간격이 벌어지기 시작했고 마지막 몇 통의 편지에는 불안함이 묻어났다. 마지막 편지는 서윤이 쓴 것으로 보였다. 보내지 않은 편지였다. 태준에게, 이제 몇 달째 제대로 연락이 없네요. 당신이 얼마나 바쁜지 이해해요. 하지만 지금 내게 일어난 일을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요. 우리 아이가 생겼어요, 태준. 당신의 아이예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부모님은 알고 충격받으셨고 학교도 휴학해야 할 것 같아요. 제발 연락 주세요. 우리 함께 이 일을 헤쳐나가야 해요. 아직도 당신을 사랑하는 서윤. 민준의 손에서 편지가 떨어졌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우리 아이라는 말에 가슴이 쿵쾅거렸다. 그 아이가 자신이라면? 그렇다면 강태준 회장이 자신의 진짜 아버지인 걸까? 당황한 민주는 급히 상자를 정리하려다 바닥에 떨어뜨렸다. 상자 아래쪽에 숨겨져 있던 서류 뭉치가 흩어졌다. 그중 하나를 집어들었을 때 민준의 심장은 거의 멈출 뻔했다. 입양 서류였다. 이민준, 생년월일 2008년 8월 15일, 입양일 2008년 10월 3일. 그리고 입양 부모로 이준호와 김서윤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었다. 민준은 그대로 얼어붙었다. 자신이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몰랐다. 그동안 어머니와 아버지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자신의 친부모가 아니라는 사실이 현실로 다가왔다. 그리고 만약 어머니의 편지 내용이 사실이라면 자신의 생물학적 아버지는 민준아 뭐하니? 박문간에 서윤이 서 있었다.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과 사진들, 그리고 충격에 빠진 민준을 발견한 서윤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다. 엄마.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누구예요?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어제 회장님을 만났어요.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분이 엄마 사진을 갖고 있었어요.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했어요. 서윤은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와 민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민준아, 엄마가 설명해 줄게. 다 이유가 있어. 저는 입양됐어요. 민준이 다그쳤다. 그리고 강태준 회장님이 제 진짜 아버지인가요? 서윤은 눈을 감았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이렇게 드러날 줄은 몰랐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고 민준의 손을 잡았다. 우리 거실에 가서 이야기하자. 서윤이 말했다. 아빠가 오면 함께. 모든 걸 설명해 줄게. 민준은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일어났다. 지금 말해주세요. 저는 알 권리가 있어요. 서윤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 말이 맞아. 너는 알 권리가 있어. 그녀는 바닥에 흩어진 사진 중 하나를 집어들었다. 제주도 바닷가에서 찍은 그 사진이었다. 태준이. 강태준은 내가 대학교 3학년 때 만난 사람이야. 우리는 서로 깊이 사랑했어. 그런데 태준이네 집안에서 우리 교제를 반대했지. 태준이는 재벌 3세였고 나는 그저 평범한 집안의 딸이었으니까.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태준이는 결국 가족의 압력으로 미국 유학을 가게 됐어. 3년 후에 돌아와서 나와 결혼하겠다고 약속했지. 처음에는 자주 연락했는데 점점 소식이 끊기더라. 그때 나는 이미 임신한 상태였어. 민준의 머릿속에 어제 있었던 일이 떠올랐다. 강태준 회장이 자신의 생일을 물어봤던 것, 그리고 충격받은 표정. 그럼 제 진짜 아버지는? 그래, 강태준이 내 생물학적 아버지야. 서윤이 인정했다. 하지만 내 아버지는 이준호야. 널 처음부터 자기 아들처럼 사랑해주신 분이셔. 아빠는? 아니, 이준호 아저씨는 알고 계셨어요? 민준이 물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는 내 대학 동기였어. 내가 임신했을 때 모든 걸 포기하고 도망치려고 했을 때 준호가 나를 도와줬어. 그는 오랫동안 나를 좋아했대. 그래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돌봐주겠다고 했어. 그래서 결혼한 거예요? 사랑해서가 아니라.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처음에는 그랬어.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준호의 따뜻함과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하게 됐지. 우리만의 방식으로 가정을 꾸려왔어. 민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그동안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배신감이 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어머니와 이준호 아버지의 선택이 이해되기도 했다. 왜 말해주지 않으셨어요? 민준이 물었다. 너를 지키기 위해서였어. 서윤이 대답했다. 태준이네 가족은 강력했어. 그들이 내 존재를 알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두려웠어.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진실을 말하기가 더 어려워졌어. 민준이 입을 열려는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왔어. 이준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서윤과 민준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눈에는 같은 질문이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준호야.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우리 이야기해야 할 것이 있어. 이준호는 아내의 목소리에 담긴 심각함을 즉시 알아차렸다.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선 그는 바닥에 흩어진 오래된 사진들과 서류들, 그리고 충격과 혼란에 빠진 민준이 얼굴을 보았다. 순간 이준호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다. 무슨 일이야? 그가 물었지만 이미 상황을 짐작한 듯 했다. 아빠. 민준이 말했다가 잠시 멈추었다. 지금까지 자연스럽게 불러왔던 그 호칭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다. 제가 알게 됐어요. 이준호는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그의 어깨가 무겁게 처졌다. 마침내 그는 한숨을 내쉬며 소파에 앉았다.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 그가 조용히 말했다. 어떻게 알게 됐니? 민주는 어제 있었던 일, 강태준 회장과의 만남, 그리고 방금 발견한 서류와 편지들에 대해 말했다. 이준호는 아무 말 없이 듣고 있다가 문득 고개를 들어 서윤을 바라보았다. 태준이 민준을 봤다고. 이준호의 목소리에는 불안과 어쩌면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어제 민준이 현장학습으로 KT그룹에 갔었어. 거기서 태준이를 만났나 봐. 이준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래서 태준이가 뭐라고 했대? 아직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았어요. 민준이 대답했다. 하지만 엄마 사진을 갖고 있었고 제 나이와 생일을 물어봤어요. 그리고 충격받은 것 같았어요.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마침내 이준호가 입을 열었다. 민준아, 내가 지금 많이 혼란스럽고 화가 난다는 거 알아. 하지만 내 엄마와 내가 한 선택은 널 지키기 위한 거였어. 민준은 감정이 복받쳐 올랐다. 저를 지키신다고요? 저에게 거짓말을 하면서요? 저는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왔어요. 민준아, 서윤이 아들에게 다가갔다.
우리가 너한테 얘기하려고 했어. 여러 번. 하지만 적절한 타이밍을 찾지 못했어. 너무 어릴 때는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말하기 어려워졌어. 저는 제 진짜 아버지를 알 권리가 있었어요. 민준이 말했다. 그분도 저에 대해 알 권리가 있었고요. 이준호의 눈에 상처받은 기색이 스쳤다. 서윤이 남편의 손을 잡았다. 민준아, 이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내가 법적으로나 일상적으로나 내 아버지야. 널 기르고 사랑하는 사람이 아버지지. 그건 변하지 않아. 민준은 혼란스러웠다. 이준호는 분명 자신을 사랑했다. 언제나 바쁜 중에도 학교 행사에 참석하려 노력했고, 주말이면 함께 축구를 했다. 그는 좋은 아버지였다. 하지만 그것이 진실을 숨겨도 되는 이유가 될 수 있을까?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준이 물었다. 서윤과 이준호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둘 다 답을 알지 못했다. 모르겠어. 민준아, 서윤이 솔직하게 말했다. 이제 태준이도 내 존재를 알게 됐으니 아마 우리에게 연락할 거야.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서윤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을 확인한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누구야? 이준호가 물었다. 모르는 번호야.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전화를 받은 서윤은 몇 분간 대화를 나눈 뒤 끊었다. 그녀의 표정은 더욱 심각해져 있었다. 태준이었어. 그녀가 말했다. 내일 만나자고 해. 이준호의 표정이 굳어졌다. 안 만날 수 없겠지.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 얘기해야 해. 민주는 갑자기 자신의 인생이 낯선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느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은 평범한 중학생이었다. 그런데 하루 만에 모든 것이 바뀌었다. 자신의 정체성, 가족관계, 그리고 미래까지. 저도 같이 갈래요. 민준이 말했다. 서윤과 이준호는 놀란 표정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민준아, 어른들끼리 먼저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서윤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왜요? 이건 제 이야기잖아요. 저는 거기 있어야 해요. 이준호가 깊은 생각에 잠겼다. 민준이 말이 맞아. 서윤아. 이건 민준의 인생에 관한 일이야. 그가 참여할 권리가 있어. 서윤은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하지만 내일 학교는 학교보다 중요해요.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날 밤 민준은 좀처럼 잠들 수 없었다. 창밖의 달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그는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자신의 진짜 아버지인 강태준 회장은 어떤 사람일까? 어머니를 사랑했다면 왜 그녀를 버렸을까? 자신의 존재를 알았다면 찾아왔을까? 새벽 3시, 민준은 결심했다. 내일 만남을 기다릴 수 없었다. 지금 바로 자신의 눈으로 확인해야 했다.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난 민준은 옷을 갈아입고 책상 서랍에서 비상금을 꺼냈다. 현관문을 소리 없이 열고 아파트를 빠져나왔다. 어제 현장학습 때 다녀온 KT그룹 본사로 가야 했다. 강태준 회장이 그곳에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그에 대한 정보를 더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새벽 택시를 타고 강남으로 향하는 동안 민준의 마음은 복잡했다. 그가 하는 일이 무모하다는 것은 알았지만 기다릴 수 없었다. 12년간 모르고 지내온 진실이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KT그룹 본사 앞에 도착했을 때는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다. 건물은 어두웠고 경비원 몇 명만이 로비에 있었다. 민주는 주변을 서성이다가 아침 일찍 출근하는 직원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건물 입구 근처 벤치에 앉아 기다렸다. 시간이 흘러 아침 7시가 되자 회사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다. 민주는 용기를 내어 로비로 들어갔다. 리셉션 데스크에 앉아있는 여성에게 다가갔다. 저기. 안녕하세요.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리셉셔니스트는 교복을 입은 어린 학생이 이른 아침에 혼자 찾아온 것을 의아하게 여겼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강태준 회장님을 뵙고 싶어요. 제 이름은 이민준입니다. 여성은 놀란 표정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회장님은 보통 이 시간에 일반인 면담을 하지 않으세요. 혹시 약속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회장님이.
절 알고 계세요. 리셉셔니스트는 망설이다가 전화를 들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이민준입니다. 그녀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몇 마디를 주고받았다. 놀랍게도 그녀의 표정이 바뀌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김 비서님이 내려오실 거예요. 몇 분 후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왔다. 이 사람이 어제 강태준 회장 옆에 있던 비서였다. 이민준 학생. 그가 다가와 물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따라오세요. 회장님께서 지금 바로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민준은 놀랐다. 이렇게 쉽게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0층 회장실로 향하는 동안 민준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이제 곧 자신의 생물학적 아버지를 정식으로 만나게 될 것이다. 회장실 문이 열리고 강태준이 서 있었다. 그는 민준을 보자마자 표정이 밝아졌다. 하지만 동시에 긴장된 모습이었다. 민준아, 그가 말했다. 이렇게 일찍 올 줄은 몰랐어. 어제 내 주소를 알아봤는데 오늘 점심쯤 찾아가려고 했단다. 민준은 말을 잇지 못했다. 눈앞에 이 성공한 사업가가 자신의 아버지라니.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들어오렴. 강태준이 문을 더 활짝 열었다. 앉아서 이야기하자. 민준은 조심스럽게 회장실로 들어갔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넓고 호화로운 공간이었다. 그들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어떻게 알게 됐니? 강태준이 물었다. 어제 집에 가서 엄마의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들과 편지를 봤어요. 그리고 입양 서류도요. 강태준의 눈이 커졌다. 입양 서류라고. 네. 저는 이준호 아저씨가 법적으로 입양했대요. 하지만 생물학적으로는. 민준은 말을 멈추었다. 내 아들이구나. 강태준이 말을 마쳤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떨렸다. 민준은 강태준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다. 분명 닮은 구석이 있었다. 특히 눈매와 콧날은 거울을 보는 것 같았다. 왜 엄마를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민준이 갑자기 물었다. 그것이 가장 궁금했다. 엄마가 임신했다고 연락했는데도요. 강태준의 표정이 고통스러워졌다. 그게 복잡해. 내 어머니가 정말 나에게 연락했다면 난 그걸 받지 못했어. 내가 너무 바빴던 건 사실이야. 하지만 너와 내 어머니를 의도적으로 외면한 적은 없어. 정말요?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잖아요. 3년 후에 돌아온다고 했는데. 강태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돌아왔어, 민준아. 3년 후에 정확히 돌아왔지. 하지만 내 어머니를 찾을 수 없었어. 그녀는 이미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고 나중에 알고 보니 학교도 자퇴했더라. 부모님 집도 이사를 갔고. 민준은 혼란스러웠다. 어머니는 강태준이 연락을 무시했다고 했는데 강태준은 어머니를 찾을 수 없었다고 말하고 있었다. 누구의 말이 진실일까? 그럼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민준이 물었다. 강태준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아마도 우리 모두 각자의 관점에서 진실을 말하고 있을 거야. 하지만 그 사이에 무언가가 있었던 것 같아. 내 부모님이 개입했을 가능성도 있어. 서윤과 이준호는 아침 일찍 민준의 방이 비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악했다. 침대는 정돈되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짧은 메모가 놓여 있었다.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강태준 회장님을 만나러 갔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직접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곧 돌아올게요. 마이너스 민준. 이런. 서윤이 메모를 읽고 흐느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이준호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지만 그의 표정도 심각했다. 걱정 마. 민준이는 똑똑한 아이야. 강태준도 아이에게 해를 끼치진 않을 거야. 하지만 준호야.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태준이에 대해 민준에게 이야기한 방식이 태준이를 나쁜 사람처럼 묘사했어. 태준이 역시 자기 관점에서 이야기할 텐데. 민준이가 혼란스러울 거야. 이준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어쩌면 이게 더 나을지도 몰라. 우리 셋만의 비밀이 아니라 태준까지 포함된 이야기가 될 테니까. 민준이는 모든 진실을 들을 권리가 있어.
서윤은 곧바로 강태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13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이었다. 서윤아. 강태준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민준이가 지금 나와 함께 있어. 걱정하지 마. 태준아. 서윤의 목소리가 감정으로 떨렸다. 민준이에게 무슨 말을 했니? 아직 많은 이야기를 나누진 않았어. 하지만 서윤아, 우리가 만나서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 넷이서. 그래, 서윤이 동의했다. 어디서 만날까? 내 집으로 오는 게 어떨까?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기에 가장 좋을 것 같아. 주소를 문자로 보낼게. 통화가 끝난 후 서윤은 이준호를 바라보았다. 태준이네 집으로 가자고 해. 민준이가 이미 거기 있어. 이준호의 표정이 굳어졌다. 13년 동안 묻어두었던 감정이 다시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서윤의 첫사랑이자 민준의 생물학적 아버지를 만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준비하자. 이준호가 짧게 말했다. 1시간 후 서윤과 이준호는 강남의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강태준의 저택 앞에 도착했다. 경비원이 그들을 맞이하여 안내했다. 넓은 정원을 지나 현관에 도착하자 문이 열리며 강태준이 직접 나왔다. 13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강태준은 여전히 서윤의 기억 속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더 성숙해졌고 성공과 권위가 그의 자세에 묻어났다. 어서 오세요. 강태준이 말했다. 그의 눈은 서윤에게 머물다가 이준호에게로 향했다. 준호야. 오랜만이구나. 이준호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두 남자 사이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민준이는? 서윤이 물었다. 거실에 있어. 들어오세요. 넓고 고급스러운 거실에 들어서자 민준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부모를 보자 그는 일어섰지만 표정은 여전히 혼란스러워 보였다. 민준아, 서윤이 다가가 아들을 끌어안았다. 걱정했잖니. 죄송해요, 엄마. 민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냥 알아야 했어요. 네 사람이 거실에 앉아 불편한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강태준이 입을 열었다. 먼저 사과하고 싶어. 그가 서윤과 이준호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런 상황을 만든 건 나야. 내가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많은 것을 바꿀 수 있었을 텐데. 서윤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선택을 했어.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건 민준이야. 강태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민준이에게 모든 진실을 알려줘야 해. 그는 민준을 바라보았다. 내 어머니와 내가 어떻게 만났고 왜 헤어졌는지. 그리고 왜 내가 내 존재를 몰랐는지. 태준아, 서윤이 끼어들었다. 내가 먼저 이야기해도 될까? 강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서윤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시작했다. 민준아, 어제 말했듯이 태준이와 나는 대학 시절에 만났어. 정말 서로 사랑했지. 하지만 태준이네 집안에서 우리 관계를 반대했어. 태준이는 3년 후 돌아오겠다며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고 서윤은 잠시 말을 멈추고 강태준을 바라보았다. 처음에는 자주 연락했지만 점점 연락이 뜸해졌어. 그러다가 내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됐을 때 태준이에게 연락하려고 했어. 이메일도 보내고 전화도 했지만 답이 없었어. 강태준의 표정이 고통스러워졌다. 서윤아, 정말 그런 연락을 받은 적이 없어. 내가 보낸 마지막 이메일은 중요한 얘기가 있으니 전화해달라는 거였지. 내가 며칠 늦게 확인했고 바로 전화했지만 내 번호는 이미 연결되지 않았어. 그건 서윤이 혼란스러워했다. 내가 몇 번이나 문자와 이메일을 보냈는데. 이준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혹시 태준이 부모님이 개입한 건 아닐까? 강태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제 밤새 생각해봤어. 부모님, 특히 어머니가 그랬을 가능성이 높아. 당시 내 이메일과 전화는 비서가 관리했거든. 어머니의 지시를 받았다면.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들은 모두 누군가의 간섭으로 인해 13년간 서로를 오해하며 살아온 것이다. 그래서 내가 돌아왔을 때 나를 찾지 못했구나. 서윤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찾았어, 서윤아. 3년 후에 돌아와서 필사적으로 널 찾았어. 하지만 너의 집은 이사가고 학교에선 자퇴했다고 했지. 친구들도 내 소식을 모른다고 했고. 이준호가 한숨을 쉬었다. 우리가 일부러 흔적을 지웠어. 서윤이의 부모님은 임신 사실에 충격을 받으셨고 강원도로 이사하셨지. 서윤이는 나와 함께 서울에 남았어. 태준이네 가족이 알게 되면 민준이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두려웠어. 강태준의 눈이 커졌다. 무슨 일이 생길 거라고. 내 아들인데. 그때 태준이 어머니가 서윤이에게 찾아왔어. 이준호가 담담히 말했다. 서윤이가 임신 6개월쯤 됐을 때였지.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서윤이를 찾아와서. 그만해, 준호야. 서윤이 손을 들어 이준호를 멈추게 했다. 그녀는 강태준을 바라보았다. 내 어머니가 찾아와서 말했어. 내가 이미 약혼했다고. 내가 아이를 낳으면 내 앞길을 망칠 거라고. 그리고 돈을 제안했지. 아이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방안이 얼어붙은 듯 했다.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당연히 거절했어. 서윤이 민준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내 할머니는 위협했어. 내가 아이를 낳는다면 법적으로 아이의 양육권을 가져가겠다고. 강 회장 가문의 힘이라면 가능했을 거야. 강태준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어머니가 그런 짓을. 그래서 우리가 도망친 거야. 이준호가 설명했다. 내가 서윤이를 도와 새 신분으로 살게 해주었고 민준이가 태어난 후엔 법적으로 입양했지. 너희 가문이 찾아내지 못하도록. 이해가 안 돼. 강태준이 혼란스러워했다. 왜 내게 알리지 않았어? 직접 찾아오거나. 태준아, 서윤이 슬픈 눈으로 말했다. 내가 이미 약혼했다고 했어. 그리고 내 어머니 말이 사실이라면 너는 이미 새 삶을 시작했을 텐데 어떻게 찾아갈 수 있었겠어? 강태준은 고개를 흔들었다. 약혼은 없었어. 내가 돌아온 후 3년이 더 지나서야 소연이와 만났어. 어머니가 거짓말을 한 거야. 민주는 이 모든 대화를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의 인생을 바꿔놓은 오해와 거짓말들.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럼 제 할머니가 저를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강태준은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니야, 민준아. 그건 내 어머니의 오판이었어. 그녀는 가문의 명예와 내 앞길만 생각했던 거야. 하지만 만약 내가 알았더라면 널 찾아냈을 거야. 내가 내 아들이라는 사실을 안 이상 이제 그 누구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어. 이준호의 얼굴에 상처받은 표정이 스쳤다. 서윤이 그의 손을 꼭 잡았다. 민준아, 이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태준이가 내 생물학적 아버지지만 나도 여전히 내 아버지야.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너무 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는 이준호를 바라보았다. 자신을 키워준 아버지, 법적인 아버지. 그리고 강태준을 바라보았다. 자신의 피가 흐르는 아버지, 생물학적 아버지. 전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제부터 어떻게? 강태준이 한 걸음 다가와 조심스럽게 민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민준아, 내가 어떻게 하든 우리는 내 결정을 존중할 거야. 이건 내 인생이니까.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제 넌 2명의 아버지를 가진 거야. 둘 다 널 사랑해. 서윤은 눈물을 훔치며 강태준을 바라보았다. 태준아, 너의 현재 가족은? 아내와 다른 자녀들은? 강태준의 표정이 복잡해졌다. 소연이와 아들 현우가 있어. 현우는 10살이야. 그는 잠시 망설이다 덧붙였다. 소연이에게도 이 사실을 말해야 해. 그녀도 알 권리가 있어. 이 복잡한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4사람 모두 명확한 답을 갖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진실이 드러난 이상 그들의 삶은 영원히 변했다는 사실이었다. 우리 모두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서윤이 말했다. 천천히 해결해 나가자. 강태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서두르지 말자. 하지만 민준아, 그가 소년을 바라보았다.
이제부터 내가 내 인생에 함께하고 싶어. 내가 허락한다면. 민주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아버지. 그 한마디에 강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준호는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깊은 숨을 내쉬며 받아들이는 듯했다.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하죠? 민준이 물었다.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앞으로의 길은 복잡하고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 그들은 진실을 알았고 그것이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다. 강태준의 집을 나오며 민주는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실감했다. 서로 모르고 지냈던 두 가족이 이제 어떻게든 연결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모두에게 혼란스러웠다. 차 안에서 돌아가는 동안 세 식구는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다. 민주나 운전 중이던 이준호가 마침내 침묵을 깼다. 괜찮니? 민주는 뒷좌석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잘 모르겠어요.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일어났어요. 서윤이 뒤를 돌아보며 아들의 손을 잡았다. 시간이 걸릴 거야. 우리 모두에게. 집에 도착하자 서윤은 곧바로 주방으로 향했다. 항상 그랬듯 그녀는 요리를 통해 불안한 마음을 달랬다. 이준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지만 실제로는 화면을 보고 있지 않았다. 민주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다.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강태준, 그의 아내 소연, 그리고 이복 동생인 현우에 대해 생각했다. 갑자기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는 사실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그날 밤 민준이 잠들려고 할 때 노크 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세요, 민준이 말했다. 문이 열리고 이준호가 들어왔다. 그는 민준의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아빠. 민준이 말했다. 그 호칭이 이제는 다른 의미를 갖게 된 것 같아 이상했다. 민준아, 이준호가 부드럽게 말했다. 내가 혼란스럽다는 걸 알아.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 주었으면 해.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난 너를 내 아들이라고 생각했어. 내 피가 내 몸에 흐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실이 바뀌진 않아.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알아요, 아빠. 저도 아빠를 사랑해요. 이준호는 민준을 꼭 안아주었다. 내가 강태준을 알아가고 싶다면 그것도 괜찮아. 그는 내 생물학적 아버지니까. 그건 내가 내 아버지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야.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두 명의 아버지를 갖는 게 이상해요. 이준호가 미소 지었다. 요즘엔 가족의 형태가 다양하잖아. 중요한 건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야. 다음 날 아침, 민준은 고민 끝에 학교에 가기로 했다.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학교에서는 모든 것이 전과 같았다. 선생님들, 친구들, 수업들. 하지만 민준에게는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졌다. 자신의 인생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된 후 세상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도 변했다.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준의 휴대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여보세요? 민준아, 나야. 강태준이야. 목소리가 조금 어색했다. 방해되는 시간은 아니지? 아니요, 괜찮아요. 민준이 대답했다.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 중이에요. 그렇구나. 잠시 침묵이 흘렀다. 민준아, 내일 시간 있니? 내가 괜찮다면. 현우를 만나보면 어떨까 해서. 민준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이복 동생을 만난다는 생각은 아직 익숙하지 않았다. 소연. 어머니는 아세요? 제 존재에 대해서? 어젯밤의 모든 것을 이야기했어. 강태준이 대답했다. 처음에는 충격받았지만 소연이는 이해심이 많은 사람이야. 그리고 현우는 형이 생겼다는 사실에 신이 나 있어. 민주는 깜짝 놀랐다. 정말요? 그렇게 간단히 받아들였어요? 간단하진 않았어. 강태준이 인정했다. 하지만 소연이는 내가 이 상황의 피해자라는 걸 이해해. 그리고 현우는 아직 어려서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민주는 잠시 생각했다. 제 부모님께 먼저 허락받아야 할 것 같아요. 물론이지. 내가 서윤이와 준호에게도 전화할게. 통화를 마친 후 민주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두 가족이 만난다는 것은 어색하고 불편할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이복 동생을 만난다는 생각에 묘한 기대감도 들었다. 집에 도착해 부모님께 강태준의 제안을 전했을 때 서윤과 이준호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내가 원한다면 괜찮아, 서윤이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우리도 함께 가는 게 좋을 것 같구나. 다음 날 오후 그들은 강남의 한 공원에서 만나기로 했다. 중립적인 장소에서 처음 만남을 갖는 것이 모두에게 편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공원에 도착했을 때 민주는 긴장으로 손바닥에 땀이 났다. 멀리서 강태준과 그의 가족이 벤치에 앉아 있는 것이 보였다. 강태준 옆에는 우아하고 지적인 분위기의 여성이 있었고 그녀 옆에는 어린 소년이 앉아 있었다. 저기 있네, 서윤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세 사람이 다가가자 강태준이 일어나 그들을 맞이했다. 왔구나. 소연아, 현우야, 이쪽은 서윤 씨, 준호 씨, 그리고 민준이야. 소연은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지만 상황의 불편함을 완전히 숨기지는 못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서윤도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네, 우리 모두에게 쉽지 않은 상황이네요. 현우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는 강태준을 많이 닮아 있었고 따라서 민준과도 닮은 부분이 있었다. 형이에요? 현우가 물었다. 민준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런 것 같아. 형이 생겼다는 게 신기해요. 현우가 천진난만하게 말했다. 저 축구 좋아하는데 형도 좋아해요? 그 단순한 질문에 민준은 미소를 지었다. 응, 나도 축구 좋아해. 축구부에서 활동하고 있어. 우와, 저도 축구부에 들어가고 싶어요. 현우의 눈이 반짝였다. 어른들은 아이들이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하는 것을 보며 조금 긴장을 풀었다. 그들은 공원길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소연은 서윤에게 가까이 다가왔다. 서윤 씨, 이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해해요. 하지만 민준이가 강태준의 아들이라면 현우의 형이기도 해요. 아이들을 위해 우리가 어른스럽게 대처했으면 좋겠어요. 서윤은 소연의 솔직함에 감사했다. 네, 맞아요. 아이들이 우선이죠. 강태준과 이준호는 약간 뒤처져서 걷고 있었다. 두 남자 사이의 긴장감은 여전했지만 그들도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었다. 준호야, 강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정말 고맙다. 내가 없는 동안 서윤이와 민준이를 돌봐줘서. 이준호는 잠시 말이 없었다. 난 서윤이를 사랑했어.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민준이는 내 아들이야. 내가 그의 생물학적 아버지라는 사실이 그걸 바꾸진 못해. 강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그리고 내 마음을 존중해. 하지만 이제 내가 민준이의 인생에 참여하고 싶어. 그게 가능할까? 이준호는 앞서 걷고 있는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건 민준이가 결정할 일이야. 하지만 민준이가 널 알아가는 걸 막지는 않을 거야. 그동안 민준과 현우는 공원의 작은 연못 앞에서 오리에게 먹이를 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형은 학교에서 뭐가 제일 재밌어요? 현우가 물었다. 체육이랑 과학이 재밌어. 민준이 대답했다. 너는? 저는 미술이요.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요. 현우가 웃으며 말했다. 형, 이제 우리 자주 만날 수 있어요? 민준은 현우의 순수한 질문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럴 것 같아. 너 좋다면. 네, 정말 좋아요. 현우가 기뻐하며 말했다. 그렇게 첫 만남은 생각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진행되었다. 처음에 어색함은 여전히 있었지만 모두가 상황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다. 저녁이 되어 헤어질 시간이 되었을 때 강태준이 민준에게 다가왔다. 민준아, 앞으로 어떻게 지내면 좋을지. 내 생각은 어때? 민준은 잠시 생각했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가끔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현우도 좋은 것 같아요. 강태준의 눈에 기쁨이 번졌다. 물론이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천천히 진행하자. 억지로 서두르지 않을게.
한 달이 지났다. 민주는 주말마다 강태준의 가족을 만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공원이나 레스토랑 같은 중립적인 장소에서 만났지만 점차 강태준의 집에도 가게 되었다. 현우와는 축구를 하고 게임을 하며 형제로서의 유대감을 쌓아갔다. 서윤과 이준호도 점차 상황에 적응해갔다. 서윤은 가끔 소연과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고 이준호와 강태준도 민준을 위해 어색함을 극복하려 노력했다. 그러던 어느 날 강태준이 민준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다. 민준아, 다음 주에 우리 가족이 제주도로 여행을 가려고 해. 혹시 너도 같이 가면 어떨까? 민준은 놀랐다. 여행이라니, 그것은 더 깊은 가족관계로의 진전을 의미했다. 저 부모님께 여쭤볼게요. 민준이 대답했다. 집에 돌아와 부모님께 이 제안을 말했을 때 서윤과 이준호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내가 가고 싶니? 서윤이 물었다. 민준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가보고 싶어요. 하지만 부모님이 서운하실까봐 걱정돼요. 이준호가 아들의 어깨를 잡았다. 민준아, 우리는 내가 강태준과 그의 가족을 알아가는 걸 응원해. 그건 우리가 널 덜 사랑한다는 뜻이 아니야. 정말요? 민준의 눈이 밝아졌다. 그래, 서윤이 미소 지었다. 사실 태준이가 우리도 같이 가자고 제안했어. 민준은 깜짝 놀랐다. 진짜요? 우리 모두 다 같이요? 그래. 처음에는 우리도 놀랐어. 하지만 생각해보니 이게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인 것 같아. 두 가족이 하나가 되는 것. 그게 쉽지는 않겠지만 민주는 어른들의 노력에 감동했다. 자신 때문에 그들이 복잡한 감정을 극복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으려는 모습이 고마웠다. 그리고 한 주 후 그들은 모두 함께 제주도로 향했다. 이 여행은 두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다. 아직 많은 상처와 오해가 남아 있었지만 그들은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제주도의 바닷가에서 민주는 13년 전 어머니와 강태준이 서 있었던 그 해변에 서 있었다. 강태준이 다가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이곳에서 내 어머니와 약속했었어. 강태준이 말했다. 돌아와서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13년이 지났지만 결국 지키셨네요. 강태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래, 비록 늦었지만. 멀리서 서윤, 이준호, 소연 그리고 현우가 함께 웃으며 다가오고 있었다. 그들의 모습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진정한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혈연만이 가족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사랑과 이해, 그리고 용서가 가족을 만드는 것임을 민주는 깨닫고 있었다. 가족이란 참 복잡한 거네요. 민준이 말했다. 강태준은 미소 지었다. 그래, 복잡하지. 하지만 그만큼 특별한 거야. 두 사람은 나머지 가족들과 합류하기 위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앞으로의 길은 여전히 불확실했지만 이제 그들은 함께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